별로 없으세요 인원이? 휴가철이라 그래요. 휴가철이라? 네네. 좋아요. 지점장님도 휴가, 센터장님도 휴가. 아, 그 타이밍에 다들 맞추신 거예요? 아, 네. 아,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붓하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신인합동조에 가서 또 여기 계신 날씨분 많이 뵙는데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상공지 먼저 드릴 거고 8월달이 마지막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자녀보험 실적 5만원 더 5만원 잠깐만요. 이거 꺼버려요. 흉터 소리가 자꾸 있는 거냐. 5만원 더 5만원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자녀보험 갑자기 시상 건 거? 어땀시 5만원 더 5만원 왜 갑자기 자녀보험 시상을 걸었을까요? 이게 지금 지혜에서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자녀보험 삼성화재계 왜? 자 이번 일당이 원래 성인보험은 이번 일당이 얼마까지 들어가죠? 3만원 자녀보험은 7만원 이게 업계 최고예요. 입원했을 때 받는 자녀보험 7만원 입원 일당이 업계 최고라서 요걸 가지고 요즘에 지혜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험료 오르기 전에 우리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걸었어요.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하고 모든 시상 당연히 중복입니다. 수목 자녀보험 실적이니까 어제 한 거 포함이겠죠. 어제 한 거 포함해서 2개로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끝났고 주간 시상은 내가 조기 정액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70% 이상 하신 분은 10만당 12만원 50% 이상 달성하신 분은 100% 10만당 10만원 미달성하신 분은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기정에는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삼성지점 계신 날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성한 분만 여기다가 지금 얹어놨어요. 70% 90% 이렇게. 자 이번 달부터 조기정에 뭐가 바뀌었죠? 이번 달부터 바뀐 거 조기정에 책임액이 얼마부터 책임액 달성 얼마부터 조기정액입니까? 내 월 책임액이 있잖아 각자 월 책임액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달성부터 조기정이에요.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는 몇 프로야? 원래 조기정액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내 월 책임액 목표가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조기정에는 60%를 달성해야 조기정이에요. 지난달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달부터는 몇 프로부터 달성이다? 50%부터 달성입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장인현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내 월 책임액이 116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달에 얼마를 하고 계시냐면 59만 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지금 월 책임액 월 목표의 50.6%야. 그러면은 원래 기준이면 지난달 기준이면 이건 조기정액가 안 되는 거예요. 60%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달은 된다 안 된다? 이달은 된다. 왜? 50%를 넘겼으니까.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60%를 달성하느냐 80%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상률이 달랐어요. 근데 이달에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50%를 달성하느냐 70%를 달성하느냐 90%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상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최지원 시민 같은 경우는 90% 이상 달성하셨죠. 근데 S급이에요. 자 MS급은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월 책임액의 90%를 조기정액 때 달성하면 내 월간 책임액 시상에서 50%를 가산해줍니다. 월 책임액 시상에서 50%를 가산해줘. 절반을 가산해준다고. 50%를 하면 20% 우대, 70% 하면 30% 우대, 90% 하면 50% 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조기정액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기정액을 달성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몇 퍼센트 구간만큼 달성하느냐 그러면 내 월간 시상 우대율이 아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정액 때까지 지금 여기는 제가 아직 미달하신 분은 다 빼놨거든요. 미달하신 분들은 50%부터 일단 달성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25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10만당 20만 원이 또 중고액 시장이 또 생겼습니다. 어제 거부터입니다. 어제 거부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여튼 할 거니까 중고액 건이 있으시면 네, 요것도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랑은 중고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니기 때문에 고액 시상대로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기정예를 앞두고 제가 얘기할 거 몇 가지인데 어제 저기 혹시 신인합동조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나오죠? 간병이 나오죠. 제가 뒤에 하나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간병인 왜 나올까? 간병인 지원일당 해가지고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간병인 지원일당 짐작이 잘 안 되시죠? 자, 일단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급하게 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1호종 수술비. 이거는 9월 달에 뭐가 바뀌는지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지금 삼성화재에서 1, 2종에 대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있는 손보사에서는 제일 많이 줘요. 30만원, 50만원 요걸 제일 많이 준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3, 4, 5종도 타사보다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3, 4, 5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 2종만 많이 줍니다. 근데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 왜 그러느냐? 1, 2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반복 지급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내가 30만원, 50만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3, 4, 5종에도 가입 금액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은 50만원, 300만원, 300만원 넣으면 되는 것을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넣어야 되거든요.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18일부터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9월부터는 이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1호종 수술비를 팔기에는 되게 난이도가 생겨버린다라는 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8월까지만 회당 지급하는데 9월부터는 연 1회만 지급하겠다라고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제가 보여드릴 요거 여기 있는 이 수술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 백내장, 척추, 제왕절개, 치액, 담낭절제술 뭐 요런 애들 이 중에는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일 상병 반복 보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1, 5종 수술비 보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유병자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허리를 1년 3개월 동안 허리만 5번을 다쳐가지고 수술만 4번 받으신 분이에요. 1년 3개월 동안. 연 1회로 바뀌는 순간 이분은 수술을 2번이나 1번밖에 못 받게 돼요. 이때 지금 그러니까 8월달까지 가입을 하셔야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보면 1년 3개월 동안 9번 받으신 분도 계신데 이 보시면 전부 다 1, 2종이다. 30만원, 50만원 할 때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험금이 적어요. 근데 지금 가입하면은 훨씬 더 높은 가입 금액에 내가 무조건 회당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입을 안 하면 요런 거 8월달에 체크해줘야 되는 거 첫 번째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대장 내시경 2028년부터 의무화됩니다. 이제 지금 대장암 관련해가지고 대장암 검진하세요 라고 특히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문자나 카톡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내시경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뭐가 의무예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 내시경 말고 의무가 된 건 사실 분명검사거든. 근데 이제 28년이 되면 내시경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대장 용종이 뜨는 순간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첫 번째. 1호종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5대 수술비 잘 들으세요. 1호종 수술비하고 2대 5대 수술비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1호종 수술비하고 2대 5대 수술비의 가장 큰 차이 종이라고 붙은 애랑 대라고 붙은 애랑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기급이요? 뭐가 가장 큰 차이? 어제 이거 신인날 편 제가 얘기했어요. 종이랑 대의 가장 큰 차이. 종은 어떤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는 어디가 아팠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자 종수술비는 1, 5종이 있고 1, 8종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1호종을 팔겠습니까? 18종을 팔겠습니까? 알신님들은 이거죠. 1호종을 팔죠. 왜? 포장이 조금 18종은 뭐가 안 됩니까? 비급여가 안 되죠. 비급여가 안 돼요. 특히나 이 2대 5대 수술비보다 1호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뇌심 수술비 같은 거는 뭐가 안 되냐면 암이 안 돼요. 얘가 암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암 수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호종을 파신다고요. 특히나 1호종, 18종 중에 1호종을 파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급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18종에서. 근데 제가 2대 5대 수술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요거 손가락이거든? 요거 손가락입니다. 요거 뭔 것 같아요, 요거. 암세포 자르는 거. 저게 뭐냐? 혈전이에요, 혈전. 뭘 하려 나온다, 저게? 우리가, 자, 뇌에 혈관이나 심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가죠? 혈전을 없애려고 뭐부터 해요? 제일 먼저. 강압제, 뭐부터 해요? 약물 투여. 그렇지, 혈전용 해제를 넣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아, 저기서. 혈전용 해제를 넣어요. 그럼 혈전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혈전이 되게 여러 개 있거나 크거나 사이즈가 크다.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뭘 합니까? 혈전 제거를 하죠. 혈전 제거를 하면 얘가 튀어나와요. 자, 수술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을 치료한다고 칩시다. 응급실에 가요, 진단 받아요, 혈전 용해를 해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저렇게 많아요. 진단만 받아도 나오는 진단비가 있고, 혈전 용해를 하면 나오는 저런 뭐 순환계 치료비, 혈전 용해 치료비 저런 것들도 있는데, 심근경색이나 출혈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수술비를 받게 된다는 거죠. 1호종에서 나갈 것이고 5대에서도 나갈 건데, 뇌심 수술비 이런 데서도 나갈 건데, 자, 뇌혈관 치료든 심혈관 치료든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치료 비용이 비싸고 치료 기간이 길고 재활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열과 비관열 수술에 우리가 차이를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관열은 피를 보고 비관열은 피를 안 본다. 관열은 절개를 하고 비관열은 절개를 안 한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관열을 하느냐 비관열을 하느냐라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 몸의 컨디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내가 만약에 환자야. 관열하고 싶겠습니까? 비관열로 하고 싶겠습니까? 비관열로 하고 싶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다가 내 몸에 후유증이 덜한 거는 비관열. 누구든 비관열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대 5대 수술비는 약점이 확실해요. 우리 안씨님들이 파는 이 수술비에는 약점이 확실하다고. 이것 때문에 1호종을 파시지 2대 5대를 안 파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암이 안 된다, 보험료가 비싸다, 뇌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있으면은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보장 금액이 적다. 특히나 어디서 적으냐? 간편을 가입하신 분들의 보장 금액이 적어요. 이게 원래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얘네들이지. 보험료가 비쌌는데 싸졌다. 보장 금액이 적었는데 늘렸다. 요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팔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점에서? 첫 번째, 간편에 있는 비관열 수술비를 500만 원이었던 거를 지금 2천만 원까지 늘려놨죠. 요건 되게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1호종 수술비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병자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첫 번째. 원래는 뇌심 수술비에서 비관열 1000을 넣으려면 관열을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2000을 넣어야 되죠. 원래는 더블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1000만 원만 넣으면 되지. 왜 얘를 2000만 원을 넣었어야 되느냐면 손해율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회사에서 각 수술비, 요 5대 수술비를 가지고 손해율을 떡 매겨봤어요. 그러니까 100%가 넘는데 문제는 뭐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관열은요, 손해율이 50%, 80%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디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느냐? 비관열에서 많이 발생한다. 300%, 500% 막
난리 났죠. 290%, 477% 난리가 났죠. 6배가 높아요. 비관여수. 그러니까 이걸 카바치기 위해서 비관열 너 천 넣고 싶으면 관열 2천 넣으세요를 했던 거예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비관열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비관열을 많이 할까요? 왜 비관열을 많이 할까? 자, 요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협심증 환자 수와 심근경색의 환자 수, 뇌동맥류 환자 수와 뇌출혈 환자 수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왼쪽이 더 많지. 왼쪽이 더 많지. 압도적으로 많지. 이걸 하시는 분들은 비관열인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와 수술의 스타일이 비슷하게 간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오신 분들은 관열하겠죠. 관성동맥을 하든 이식을 하든 관열을 하겠지.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비관열로 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비관열에 대한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스텐트 하시는 분들이 허혈성 심질환 환자분 중에 97%,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을 하는 분이 77%. 네, 그렇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기술의 문제도 있죠. 아까 드린 것처럼 비관열을 해야 덜 아프고 덜 힘들고 후유증도 덜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달까지만 1대1로 할 수 있다. 요거 9월달부터 다시 2대1로 돌아가요. 바뀝니다. 저렴한 보험료는 게다가 이번 주까지다. 다음 주 되면 보험료 오르죠. 그래서 그동안은 고객님 비관열 천 넣고 싶으면 관열 더블로 넣으세요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하셔도 된다. 즉 이 얘기는 보험료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뇌심 가족력이 있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암을 서하시는 분은 1호종으로 가시면 되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심근경색에다가 뇌출혈까지 동시에 오신 분이라 저희 집안은 이거 되게 엄청 좋아해요. 네. 요게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입을 하셨더라면 참 많이 받았을 텐데 실손밖에 없으셔가지고 못 받았어. 아무튼 뇌심 가족력이 있는 고객이면 꼭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잘하는 수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뇌질환 여기 있는 수술들 중에 어디까지가 관열이고 어디까지가 비관열일까요? 개두술 관열, 비관열, 관열, 클릭 견찰술 관열일까 비관열일까? 뇌내 혈종 제거술. 자, 여기까지가 관열이에요. 요 밑에 있는 코일색전술, 혈전 제거술, 뇌정의술 얘네는 비관열입니다. 오, 뇌출혈도 비관열 수술이 있어요. 뇌출혈. 예를 들면 요런 어디 있냐? 요런 거. 요게 뇌정의술입니다. 요거는 개두를 안 하고 카테터를 요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피만 뽑아내는 수술. 요런 거 요즘에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심장 관련된 거.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판막 수술, 심장 이식 수술 얘는 관열입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 판막 협착, 부정맥,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순환계 계통, 얘네들 싹 다 비관열이에요. 그래서 비관열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전화의 찬스, 지금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1대1 찬스가 고객한테 좋은 이유는 가능성이 높은, 보상 가능성이 높은 보장인수로 설계한다라는 거고, 유병자분들은 의미가 있다. 왜? 남들보다 발병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가입 금액이 올랐다는 게 의미가 있고 비관열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찬스다. 요거를 8월달까지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요거는 설계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 간병인이 바뀐대. 간병인 일단 보험료가 18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18일부터 갑자기 등장한 게 간병인 지원보장입니다. 회사가 20만원을 팔았죠, 간병인을.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입니다. 삼성생명은 얼마짜리 팔고 있을까요? 간병인일까? 삼성생명 알고 계세요? 삼성생명은 7만원이에요. 우리보다도 적어요. 3만원이나 적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간병인 일당을 20만원 팔았을 때는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간병인 일당의 인건비가 20까지 안 찍혔으니 하루에 20만원 받으면 나쁘지 않거든. 게다가 가족 간병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병인 지원 보장이 18일에 등장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비갱신 간병인 일당을 10만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팔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율을 커버치기가 쉽지가 않다. 간병인을 떨어뜨려 놨는 거. 그러다 보니 이 간병인 지원 보장을 만든 거예요. 간병인 지원 보장은 18일부터 판매를 했지만 얘는 갱신일까 비갱신일까? 간병인 지원은 18일부터 파는 이 간병인 지원은 갱신일까요 비갱신일까요? 갱신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도 이거 비갱신으로 파는 데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만약에 비갱신으로 팔면은 안심인한테 전부 다 이거 당장 나가서 팔라고 할 거예요. 근데 비갱신인데 갱신인데 몇 년 갱신일까? 10년? 20년입니다. 20년 20년 갱신. 멜리츠가 얘를 처음 만들었을 때 3년 갱신이었어요. 3년 했다가 5년 했다가 10년 했다가 지금은 20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간병인 지원을 대한민국에서 4군데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20년 갱신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하고 멜리츠밖에 없어요. 하여튼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간병인 일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가 등장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간병인 일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둘 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일당 10만 원 가입할래, 지원 보장 가입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기 전에 고객님들한테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20만 원짜리 간병인 일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헤리티지지. 헤리티지. 네. 18일부터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보험료가 오른다잖아요. 근데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보험료가 오른다. 자, 작년 10월 달에 헤리티지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간편으로 가입을 하면은 5-6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했어요. 이 헤리티지라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 내가 암진단비를 넣건 간병인을 넣건 뭘 집어넣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블이 된다잖아요. 가입 금액이 더블이 된다. 간병인은 더블, 암진단비도 더블, 수술비도 더블. 하여튼 더블이 되는데 얘가 지금 설계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헤리티지를 지금 똑같이 설계하면은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간편 기준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대가 나온다고. 똑같은 연령대에. 아 내일도 휴일이네. 헤리티지가 올랐다니까요. 야,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 자, 이게 18일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셨다가 고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죠.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 40대 후반부터 50대 또는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요거를 지금 가입을 해놨다가 10년이 지났을 때 간병인 일당이 20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간병인 일당 10년 뒤에 20만 원 만들어 주는 것만 장점이 있냐? 그게 아니라 헤리티지는 강점이 뭐냐면 환급이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환급도 환급인데 이 상품 자체는 보장성이라는 거예요. 이 상품의 첫 번째 목적은 간병인을 20만 원 만들어 주는 게 목적. 두 번째가 환급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40대 남자분이 건강채로 가입을 하면 납입이 완료되는 순간 100%가 됩니다. 그래서 107%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20년 지나면. 그리고 또는 50대 여자분이 가입을 하면 납입 완료 시점에 94% 정도 나와요. 20년이 지나도 85% 정도는 환급이 나온다. 50대 여자분이 간편으로 가입을 하면 93%, 85% 정도가 11년째, 20년째 나온다. 50대 남자분이 가입하면 95%, 92%가 나온다. 100%가 안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20만 원짜리 간병인을 쓸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간병인이 필요가 없으면 내가 낸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싼 금액, 굉장히 싼 금액의 보험을 가입한 택이 되는 거죠. 내가 냈던 거에 5%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상품은. 그래서 내가 간병인 20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헤리티지고 이거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헤리티지다. 오르기 전에 20만 원 간병 준비, 보장받고 필요할 때 노후자금 활용하셔라. 다음 주에 보험료 오르기 전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자, 다음 주는 간병인 지원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남은 기간 우리 조기정에 해야 될 기간 동안에는 수술비 그 다음에 헤리티지 간병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조기정에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보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